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하고는 조금 더 온도 차이가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이날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약했다면 반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띄었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 공급 부족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쪽에서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연준의 이런 발언들과는 조금은 반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간밤에는 6% 이상 좀 밀리게 되면서 통합 12%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하락 속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스타트업인 전기차,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은행주들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고 IBM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개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오늘 모닝뉴스에서는요, NC소프트와 관련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품목 허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해상 운임과 관련된 얘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목표가라든지 투자 의견이 특별히 나오진 않고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브젠 쪽에서는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MI 큐브 솔루션에서는 해외 수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GNB SF 쪽에서는 이 스크러버 장비 쪽과 관련해서 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또 간밤에도 다우존스만 오르고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혼조를 이뤘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게 되면서 이 두 증시가 하락으로 좀 전환되어 있고, 그동안 밀렸었던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반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날 엔비디아의 하락이 가장 크게 나스닥에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자, 하나씩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너지부터 보시죠. 국제유가, 천연가스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이었습니다. 유가는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데 공급 부족의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천연가스 역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이었습니다. 유가에서는 미국 내에서 유가 수요가 강해지고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유가가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PMV 쪽에서는요, 이 최근 유가 강세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여름 동안 북반구의 석유 재고가 불가피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TD 증권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에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유 공급 위험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천연가스도 이날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영국은행들이 북해 지역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업체들한테 자금 조달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급 불안에 대한 요인이 부각이 됐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국제유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면 이번 주는 어제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라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잘 이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현재 천천히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향후 노동시장은 이 기업의 빈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제 일자리를 조정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즉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책 자체가 조건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오게 되거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약화되게 된다면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밀렸는데요. 합해보면은 12%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다시피 6.6%나 장대 음봉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당 118달러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 이어서 3위로 완전히 주저앉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급락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단 차익 매물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는 미국 경기의 그런 둔화 우려 역시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어인사이트 앤 스트레이티지 쪽에서는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경기 둔화가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AI와 관련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도 좋게 보는 쪽도 많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가파른 상승세가 차익 실현에 당연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로 바로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AI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전반적으로 동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8.6%나 급락했습니다. 주당 82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서도 0.7% 더 밀리게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리비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캐나다가 중국의 관세를 좀 더 자동차 쪽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간밤에는 6.6%나 올라가게 되면서 11달러 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은행주와 관련해서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은행주가 또 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은행주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과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줬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거다, 견조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다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티그룹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2% 오르게 되면서 6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서도 특별한 하락 없이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T 쪽에서 IBM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투자 의견도 높였고, 그리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가 다 내려간 것은 아니고 일부 종목들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세를 타는데요. 뭐 AI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쪽에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1.4% 오르면서 주당 175달러, 시간 외에서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